팩토몬스터 베이직 11호 문제 해결력 규칙 하노이탑입니다. 하노이탑 두 번째 시간으로 최소 이동의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 열기 더 높게 쌓기입니다. 크기가 다른 9개 원반을 사용하여 교재의 사진처럼 탑을 쌓아보고 탑을 높게 쌓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노이탑 원반을 살펴보면 원반의 크기는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가 원반의 두께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우리가 원판에 번호를 붙였는데요. 교재에서처럼 4개의 하노이탑 원반을 이용해서 우리가 탑을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사용된 원반은 우리가 4번, 5번, 6번, 8번 원반인데요. 우리가 이 원반을 이용해서 탑을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보라색 원반을 가장 아래에 두고요. 6번 원반을 세로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4번 원반을 다시 그 위에 가로 방향으로 쌓았고요. 마지막으로 8번 초록색 원반을 세로 방향으로 쌓으면 교재와 같은 모습으로 원반을 쌓았습니다. 원반 4개를 사용하여 지금보다 더 높이 쌓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원반을 쌓아보면서 원반을 가장 높이 쌓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원반을 쌓을 때 우리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번갈아 가며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발문도 한번 해주시고요. 9개의 원판의 두께가 같기 때문에 가장 높이 쌓으려면 어떤 원판을 세로로 세우면 될지 학생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개념콕에는 누름목과 띠 종이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름못으로는 할핀, 압정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 활동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안전에 주의하며 원을 그릴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해 주시고요. 띠 종이를 누름못으로 고정한 후에 연필을 종이의 구멍에 넣어 원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그린 원의 모양은 어떠할까? 이러한 발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원 위에 임의의 점 3개를 찍고 누름못이 이 임의의 점 하나에 닿는 거리는 모두 어떠할까? 라는 발문도 해주시면서 직접 자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 누름못의 역할은 원의 중심, 그리고 원의 중심과 원 위의 한 점의 거리, 이 선분은 원의 반지름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후 학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념탐구 1. 최소 이동 횟수입니다. 규칙에 따라 원반을 이동하여 기존에 세워져 있던 막대에서 다른 막대로 모두 이동시키는 활동입니다. 하노이탑의 규칙은 원반은 한 번에 한 개만 옮겨야 하고 작은 원반 위에 큰 원반을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반은 이 세 기둥 중에 반드시 하나의 기둥에는 꽂아야 하며 바닥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반을 이동하면서 아래 표를 기록하고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보니까 처음 상태에서 원반 3개가 A 기둥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하노이탑에 3번, 2번, 1번 순서로 크기 순서로 원반을 놓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상태가 되겠죠. A 기둥에 1번, 2번, 3번 원판이 크기 순서대로 꽂아져 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C 기둥으로 모두 몇 번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네, 저는 7번 만에 A 기둥에 있는 모든 원반을 C 기둥으로 옮겼습니다. 원반 3개의 최소 이동 횟수는 그래서 7번인데요. 그 이상이 나왔다면 최소 이동 횟수가 아니므로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이 표의 작성법은 내가 방금 원반을 이동한 그대로를 적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동해 보면서 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처음 상태죠. 처음 상태에 A 기둥에 원반 1, 2, 3이 그대로 쌓여져 있다라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1번, 첫 번째, 내가 1번 원반을 어떻게 했죠? C 기둥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이 상태 그대로를 이 표에 적어줍니다. A 기둥에는 2번, 3번 원반이 있었고요. C 기둥에는 1번 원반이 왔습니다. 자, 2번은 두 번째를 해볼게요. 두 번째에는 2번 원반을 우리가 B 기둥으로 옮겼는데요. 그럼 이번 표에는 우리가 이 그대로 상태를 적어줍니다. 처음에 3번 기둥에, A 기둥에 3번 원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C 기둥에는 1번 원반이 있었는데, 이 2번 원반이 A 기둥에서 B 기둥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이 상태를 적어주고요. 세 번째에는 C 기둥에 있는 1번 원반을 우리가 B 기둥으로 옮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는 이 3번 원반을 C 기둥으로 옮겨봅니다. 그러면 표에는 이 상태를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는 B 기둥의 이 1번 원반을 A 기둥으로 잠깐 옮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에는 1, 2, 3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 2번 원반을 C 기둥으로 옮기는 게 여섯 번째이죠. 그러면 여섯 번째는 1, 2, 3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일곱 번째는 A 기둥의 1번 원반을 C 기둥으로 옮기고 이제 표에 적어주면 C 기둥의 1, 2, 3이 모두 옮겨져 왔다라고 하고 최소 이동 횟수는 몇 번이죠? 7번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기억하여 그 경로를 스스로 정리하면서 최소 이동 횟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탐구 2 원반으로 만든 탑입니다. 하노이 탑을 이용하여 높게 탑을 쌓아보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 열기에서도 원반을 높이 쌓아보는 활동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답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념 탐구 2에서는 하노이 탑을 가지고 주어진 그림처럼 탑을 쌓아보며 구체적인 답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게임의 승리는 더 높게 쌓은 사람이며 원반을 쌓은 후에는 자신이 쌓은 원반 중에서 세로로 놓은 원반을 오른쪽 활동판에 그림을 그려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하노이탑 원반 1번부터 9번까지 번호를 붙였는데요. 저도 미리 원반에 번호를 붙여봤습니다. 자, 이 원반에 번호를 붙였는데요. 실제 이 원반의 길이를 자로 재면 소수점 자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원반의 지름의 길이가 아닌 지금 이 원반의 번호를 붙인 것을 원반의 지름의 길이로 생각하여 이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재의 이미지대로 원반을 똑같이 쌓아보겠습니다. 원반의 색깔을 보니까 4번, 5번, 6번, 7번 원반인데요. 똑같이 쌓아보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원반을 꺼내놓고 자, 똑같이 쌓아볼 텐데요. 먼저 7번 원반을 바닥에 뒀고요. 그 다음에 6번 원반을 세로로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원반을 가로로 놓았고요. 4번 원반을 세로로 쌓았습니다. 하노이탑 원반 9개의 두께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께는 제외하고 이 모는 칸에는 세로로 쌓은 6번과 4번 원반을 그려서 높이가 우리가 구한 것은 10이야 라고 표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10보다 더 높이 쌓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원반을 쌓아보면서 원반을 가장 높이 쌓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원반을 가장 높이 쌓기 위해서는 큰 번호의 원반을 세로로 쌓으면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면에 우리가 1을 두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9번 원반을 세로로 쌓고요. 그 다음에 2번 원반을 가로로 뒀다면 그 다음 9번 원반 다음으로 큰 8번 원반을 세로로 세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높이는 9 더하기 8로 17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세어보는 활동으로 도전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서 원반을 높게 쌓기 위한 방법과 나만의 노하우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개념 탐구 3 최소 횟수로 옮기는 규칙입니다. 원반들이 교재의 그림처럼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하노이탑 규칙에 맞게 원반을 이동하여 모든 원반을 C 기둥으로 옮기는 문제입니다. 교재의 그림처럼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요. 지금 A 기둥에는 3번, B 기둥에는 2번, 그리고 C 기둥에는 1번 원반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노이탑 규칙에 따라 원반을 이동하여 이 세 개의 원반을 이 C 기둥으로 모두 옮기는 것입니다. 자, 아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C 기둥에 있는 1번 원반을 다른 기둥으로 옮겨야 A 기둥에 있는 가장 큰 원반인 3번 원반이 C 기둥에 올 수 있습니다. 1번 원반을 어느 기둥으로 옮겨야 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3번 원반을 C 기둥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1번 원반이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그쵸? 그럼 이 1번 원반을 어디에 두면 될까요? 네, 이 B 기둥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A 기둥에서 3번 원반을 C 기둥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번 원반을 B 기둥으로 옮겼는데요. A 기둥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만약에 1번 원반을 A 기둥으로 옮긴다면 그 아래 3번 원반이 있었죠. 이렇게 옮긴다면 1번 원반을 놓으면 아래 3번 원반이 1번 원반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원반을 A 기둥이 아닌 B 기둥으로 옮겼고, 그래서 우리가 1번 원반을 B 기둥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원반을 C 기둥의 3번 원반 위에 놓기 위해서는 B 기둥의 1번 원반을 어느 기둥으로 옮겨야 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3번 원반을 우리가 C 기둥으로 옮겼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밑에 있는 2번 원반을 이 C 기둥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이 1번 원반을 A 기둥으로 잠시 옮기면 우리가 2번 원반이 B 기둥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C 기둥으로 옮겨주고 A 기둥에 있는 1번 원반을 C 기둥으로 옮기면 우리가 3개의 원반을 모두 C 기둥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A 기둥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3개의 원반을 모두 C 기둥으로 옮기는데 걸리는 최소 횟수는 몇 번인가요? 표에 적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과정을 표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 상태에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상태였죠. 3, 2, 1. 이 상태였는데요. 이 상태에서 몇 번만에 옮겼는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가 뭐 했죠? 네. 이 상태에서 1번 원반을 B 기둥으로 옮긴 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은 뭘까요? 이게 1번, 2번은 이 상태에서 3번 원반을 B 기둥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이 상태를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은 뭐였죠? 이 상태에서 1번 원반을 A 기둥으로 옮긴다. 이게 3번 활동이었고요. 4번은 어떻게 했죠? 이 상태에서 2번 원반을 C 기둥으로 옮긴다. 그러면 1, 2, 3 이 상태를 그대로 적어주고요. 마지막 5번은 1번 원반을 C 기둥으로 옮긴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1, 2, 3 순서대로 나열되었다. 라고 해서 최소 이동 횟수는 5번입니다. 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노이탑은 수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직 그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교구를 사용하면서 하노이탑 규칙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규칙을 이용해 움직이는 최소 이동 횟수를 알아내고 또 옮기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상태에 따라서 원본의 개수를 늘려가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토몬스터 베이직 12로 하노이탑 최소 이동 횟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